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혁신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 이제 디지털 산업 혁신의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기업이 좋아질지를 설명드릴 광개토 연구소의 노석현 변리사입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처음에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텍스트 투 이미지, 예, 텍스트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텍스트로 그림을 그린다 할 때 당연히 AI가 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누가 할까요? 아래쪽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익숙한 색깔이 보입니다. 예, 밑에 나와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이런 형태의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올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로 알려져 있죠. 뭐 2배 아니면 4배 이상 올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거보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마켓 캡이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 소위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890조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 459조였으니까 엔비디아가 약 거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GPU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전자란 거대 기업에 비해서 2배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과연 하드웨어만 생산하는 회사일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겐이라는 방식을 이용한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고겐2라는 거에서 텍스트를 넣으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조의 솔루션까지 이제는 지난달에 또 개발해서 시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요 겐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경쟁적으로 계속 학습시킴으로써 진짜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을 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솔루션 이름을 고겐2 원이 있었다는 거죠. 고겐2라는 이름으로 지난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형태의 화면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고겐2를 이렇게 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달에 출시한 자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겐2는 페인트 미어 픽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이렇게 문장을 넣는 문장의 키워드들마다 이미지가 그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선샤인이 해가 뜨고 있고 큰 나무들 숲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처럼 입력하는 텍스트에 맞춰서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략한 그림을 그리면 정확한 그림이 연상되게 하고 텍스트가 넣으면 텍스트에 맞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고겐2란 솔루션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 중에는 이 작품을, 이 솔루션을 처음 본 일러스트레이터의 코멘트 때문입니다. 자기가 막연히 생각하는 키워드들, 막연히 생각했던 그림들을 선명하게 뭔가를 보여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매우 좋다라는 그 코멘트가 매우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자, 이제 특허입니다. IP, Intellectual Property죠. 이제 요거를 IP 시대, 특허 전쟁, 특허란 무엇인가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시대의 개막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본질은 누가 이익을 먹느냐입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본질이죠. 프리 IP 시대, IP가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직전의 시대에는 그 회사의 직접적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 부품들을 싸고 빠르게 공급받느냐입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400불 수준이 안 되는 형태의 이 스마트폰의 부품들 가격들이 아이폰이 훨씬 더 싸게 공급을 받고 더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아이폰이 더 많은 이익을 남는 구조가 왔습니다. 그럼 IP 경제 시대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약 400불의 스마트폰의 가격에서 놀랍게도 120불 이상의 가격이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쓰고 있는 오디오 코딩, 코덱 방식, 비디오 코덱 방식들에 이렇게 많은 로열티들이 지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IP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도 삼성전자도 자기가 직접 핵심 AP, 칩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퀄컴 역시 시장의 가장 강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도표는 5G의 표준 특허를 선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많은 특허들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ARM 같은
이제 CPU의 칩을 설계한 회사 역시도 고가로 거래 대상이 되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샀다가 다시 엔비디아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그 암 역시도 비싼 가격에 매각되는 매물입니다. 참고로 작년 초에 매각 결정을 했지만 내년 3월에 EU에서 최종 승인 결정 여부가 판단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특허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허 전쟁. 그림 보시면 별들의 전쟁이죠. 이렇게 사과와 로봇, iOS와 안드로이드의 전쟁의 예시입니다. 딱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삼성과 애플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당시 기사는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누구도 어떻게 끝이 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의 본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박스 표를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삼성과 애플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속도가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죠. 반면에 노키아와 그 블랙베리로 유명한 RIM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나 성장세가 매우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다른 한편에 HTC라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다른 적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적만 상대하는 것이 어쩌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안드로이드 대표 주자를 삼성으로 애플이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특허 전쟁은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쇼일 수 있습니다.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 삼성전자가 9개국에 9개 나라에 소송을 했던 비용은 최소 한 2억 달러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의 마케팅 비용은 총 27억 달러. 자, 소송 비용이 마케팅 비용의 한 14분의 1 정도 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다른 노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소송 덕분에 전 세계의 삼성과 애플만 언론지상에 남게 되었고 1년 사이에 40% 이상의 브랜드 가치가 증가했고 애플은 129%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결과로 안드로이드와 iOS의 성장세는 엄청나게 넘쳤고요. 신비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블랙베리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전자 172%의 성장, 애플은 27%의 성장, 반면 노키아와 HTC는 많이 줄어드는 형태였습니다. 결국 시장에 등장하는 노이즈가 오히려 효과를 더 크게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허란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는 특허법 1조 이걸 봐야죠. 항상 우리나라 법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1조에.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해서 어쩌고저쩌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그 특허를 독점 줌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를 쓰는 사람들은 이 특허를 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특허는 기술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퀄컴 같은 경우가 매우 특허 업무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애플과 퀄컴의 30조 원의 특허 분쟁 합의가 시장의 가치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특허입니다. 자, 이제 특허에 진실이 숨어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특허에는 수많은 기술의 집단지성이 다양한 메타데이터 관점을 같이 녹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과 관련된 경쟁적인 행위의 총합이 글로벌 특허입니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자원의 배분과 배분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인용 정보를 분석하면 집단적 관심들이 피인용을 하고 있는 그 관심들이 모여들고 분산되는 영역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재미있는 데이터들 중 하나가 미국의 국가 R&D에 펀딩이 됐던 기관들, 그 기관에서 나왔던 돈들이 누가 수행을 했고 무엇을 수행했는지 특허 데이터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특허 데이터의 좋은 점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돈을 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를 매입한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M&A를 통해서
특허를 이전한 것이 어떤 건지, MPE, 특허 괴물들이 특허 매집을 어떤 기술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규로 투자하는 특허 영역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켓 리더, 애플, 삼성 등의 마켓 리더들과 강소기업 등이 시장이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최근에 선택하고 있는 그 기술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 강한 마켓 리더와 강소기업들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허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특허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이죠. 아이폰 1 가운데 있는 멀티터치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멀티터치를 애플이 발명을 했을까요? 애플은 2007년 아이폰 1을 출시하기 2년 전에 핑거웍스라고 하는 회사의 특허 2건을 M&A를 했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애플만 해당 특허 2건에 대해서 323회 인용을 했고 2007년에 아이폰 1이 출시된 이후에 수많은 다른 기업들이 해당 특허를 지속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애플과 같은 선도 기업들의 특허상의 신호를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이런 전략이 시리 출시 1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문인식 1년 전에도 오센틱이라는 회사를 M&A를 했습니다. 즉 애플의 미래 유망 기술은 돈으로 미래를 구매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특허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허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대기업일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자연스레 온갖 보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M&A, 특허 매입, R&D 재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허 데이터에는 M&A를 통한 특허 이전 신호, 매입한 특허에 존재하는 기술, 해외에 깔리는 다양한 특허들이 있는 그런 신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미래 유망 기술은 무엇일까요? 시장이 있는 기술이며 시장을 만드는 힘이 있는 기업이 선택한 기술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선도기업, 강소기업이 선택하는 기술이 미래 유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무엇일까요?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기업이 선택한 기술과 일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일치하는 기술에 나의 기술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운 좋게도 그 선택하는 기술보다 선행성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미래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는 당연히 없습니다. 철저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포기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LG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아닌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포기를 했죠. 그 직전부터 보시면 무선통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관련된 이런 분야들의 특허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만이라도요. 그렇듯이 글로벌 대기업들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조정합니다. 최고 경영진이 특정 분야를 조정 포기할 경우에 특허 신호에서 보이는 것처럼 R&D가 줍니다. 특허 투자 역시 감소하죠. 그렇지만 마케팅, 광고는 더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때까지 생산해놓았던 수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 특허 신호의 좋은 장점은 특허 신호와 마케팅 신호 간의 괴리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호가 어쩌면 최고 경영진의 내심의 의사와 더 일치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조정하는 사업 분야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글로벌 대기업이 빠지고 있는 영역이니까 당연히 시장의 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특허 신호에서 조정 사업 분야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특허 신호에 찾을 수 있는 큰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 1강을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